사람을 알고 마음의 여유를 얻는 곳, 편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괜히 찜찜했던 적 있으시죠? 말을 심하게 한 것도 아니고 다툰 것도 아닌데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은 날 말입니다. 집에 와서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 혼자 곱씹어 보게 되고 상대 표정이 자꾸 떠오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순간이 더 신경 쓰이죠. 괜히 한마디 했다가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괜히 말했다가 상대 마음을 상하게 했을까봐 말입니다. 그래서 점점 말을 아끼게 됩니다. 차라리 아무 말 안 하는 게 더 편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과의 대화는 길지 않아도 마음이 편하고 어떤 사람과의 대화는 조심해서 했는데도 찜찜함이 남습니다. 똑같이 말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 이유는 말을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에 있습니다. 관계가 오래가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칭찬을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다른 종류의 말을 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을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한 가지를 알기만 해도 사람과의 관계는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배워도 늦지 않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들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칭찬보다 인정. 병원 대기실에서 한 여성분이 옆에 앉은 분에게 말을 건넵니다. 오늘 병원 오시느라 힘드셨겠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사실은 아침에 일찍 나오느라 좀 힘들었어요. 그러자 처음 말을 건 분이 이렇게 답합니다. 아침에 일찍 움직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과정이 참 힘드셨겠어요. 이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두 분은 그 후로 한참을 편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칭찬을 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잘하셨네요. 멋지세요.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상대가 겪었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봐준 것뿐입니다. 이걸 인정이라고 합니다. 칭찬은 결과를 말합니다. 하지만 인정은 그 과정에 먼저 시선을 둡니다. 그래서 칭찬은 금방 사라지지만 인정은 오래 남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사람들의 대화를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한쪽에는 결과를 칭찬했고 다른 쪽에는 과정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과정을 인정받은 그룹이 관계 만족도가 73%더 높았고 상대에 대한 신뢰도가 89%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칭찬받을 때보다 이해받을 때 마음의 문을 연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기분 좋은 말보다 내 상황을 알아주는 말에 더 오래 머물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는 더 커집니다. 젊을 때는 잘했어요 라는 말이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칭찬은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냥 하는 말 아닌가? 내 상황을 정말 아는 걸까? 반면 인정은 다릅니다. 그 상황이면 쉽지 않으셨겠어요. 그 선택을 하시기까지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이런 말은 상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자리를 잠시 대신해서 서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움직입니다. 공자는 사람을 볼 때 말의 화려함보다 그 말에 담긴 마음을 보라고 했습니다.
말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 말이 상대를 배려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오래가는 사람들은 칭찬보다 인정을 먼저 건넵니다. 잘하셨어요 보다는 그동안 많이 애쓰셨겠어요. 대단하시네요 보다는 쉽지 않은 길이었겠어요. 이런 말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으실 겁니다. 말없이 애쓰는 사람, 티내지 않고 견디는 사람 말입니다. 그럴 때 거창한 말은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한 번만 짚어주는 말. 그 한마디가 관계를 다르게 만듭니다. 칭찬은 순간이지만 인정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칭찬은 말이지만 인정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고 곁에 두면 편한 사람은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정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람 마음을 여는 말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품위 있게 할 말 다 하는 표현. 동네 경로당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건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 갔더니 관절염이래요. 그래서 약 먹고 있어요. 그러자 옆에 계신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은 안 좋아요. 운동하셔야죠. 저는 약 안 먹고 운동만 해서 나았어요. 순간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말을 꺼낸 분이 입을 다물었고 다른 분들도 말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도 좋지만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저는 약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말을 꺼낸 분도 다시 편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반대 의견을 말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저 다른 생각을 품위 있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약은 안 좋아요는 단정, 사람마다 다르니까요는 존중. 이 차이가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의견을 접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할 말은 해야 합니다. 다른 생각이 있으면 말해야 하고 불편한 게 있으면 표현해야 합니다. 문제는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견을 말할 일이 많아집니다. 자식에게, 친구에게, 지인에게 조언도 하고 싶고 불편한 것도 말하고 싶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조언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전달했습니다. 하나는 단정적 표현, 다른 하나는 제안형 표현.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제안형 표현을 들은 사람들이 조언을 훨씬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오히려 더 물어보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말이 센 게 아니라 말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세요. 는 선택권이 없다고 생각되고 저는 이렇게 해봤어요. 는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고 싶어 하지 않지만 경험을 나누고는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가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조언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됩니다. 조언이 아니라 경험을 나눠야 한다는 걸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강요가 아니라 제안이어야 한다. 의견을 말하되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 그게 품위입니다. 그래서 품위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틀렸어요가 아니라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해요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해봤는데 괜찮았어요.
같은 내용인데 전달 방식이 다릅니다. 단정하지 않고 존중합니다. 가르치지 않고 나눕니다. 지금 떠올려 보세요. 혹시 최근에 좋은 의도로 말했는데 상대가 불편해했던 적 있었나요? 그럴 때 필요한 건 입을 다무는 게 아니라 표현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거야 보다는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보다는 저는 이렇게 해봤는데 괜찮았어요. 이렇게 바꾸면 같은 말도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품위는 표현 방식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상대의 생각도 충분히 존중할 만하다는 걸 인정하는 태도, 그게 품위입니다. 나이 들어서 곁에 두면 편한 사람은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품위 있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할 말 다 하는 사람이 무례한 게 아니라 품위 있게 할 말 다 하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세 번째, 만만해 보이지 않는 한마디. 동네 마트에서 한 60대 여성분이 계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서 있던 사람이 갑자기 앞으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저 급한데요. 물건 하나만 먼저 계산할게요. 이럴 때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아, 네. 속으로는 불편하지만 겉으로는 참습니다. 뭐 하나쯤이야. 괜히 싸우기도 그렇고. 하지만 그날 이분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저도 급한데요. 저도 기다렸어요. 딱 이 한마디였습니다. 목소리를 높인 것도 아니고 화를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비집고 들어온 사람이 멈칫하더니 다시 뒤로 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싸움을 건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저 자기 자리를 명확하게 지킨 것뿐입니다. 이게 경계입니다. 경계는 공격이 아닙니다. 그냥 선을 긋는 겁니다. 저도 급한데요. 저도 기다렸어요. 이 말에는 화도 없고 비난도 없습니다. 그저 내 상황을 분명히 말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가 사람을 만만히 볼 수 없게 만듭니다. UCLA 심리학과에서 사람들의 요구와 반응을 분석한 관계 연구가 있었습니다. 불합리한 요구를 했을 때 명확하게 거절한 사람과 애매하게 넘긴 사람의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명확하게 선을 그은 사람에게는 다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됐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명확한 사람은 다루기 어려운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해서 안전하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애매한 반응을 받으면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라고 했는데 표정은 불편해 보이면 상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네라고 했는데 나중에 서운해하는 모습을 보면 그 기억이 남아서 다음에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관계가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반면 명확한 사람은 상대를 편하게 합니다. 그건 어렵겠습니다. 그건 제 상황상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신뢰가 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경계를 아니까 함부로 넘지 않게 되고 그게 오히려 관계를 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경계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경계도 존중하지 못한다. 경계를 긋는 건 나를 지키는 동시에 상대도 존중하는 일입니다. 젊을 때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좀 양보해. 좀 넘어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됩니다.
참기만 하면 자꾸 당한다는 걸, 양보만 하면 당연하게 여긴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오래가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저는 그건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런 말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한계를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지금 떠올려 보세요. 혹시 요즘 누군가에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진 않나요? 내가 해주는 게 너무 당연해진 건 아닌가요? 그럴 때 필요한 건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한 번만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힘듭니다. 저는 그건 어렵습니다. 이 말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이러면 관계가 틀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진짜 내 사람은 이 말을 듣고 화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랬구나 하고 이해합니다. 반대로 이 말 한마디에 화내고 서운해하는 사람은 애초에 나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편한 도구로 본 겁니다. 경계는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제대로 만드는 겁니다. 명확한 사람이 만만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강해서가 아니라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한계를 아니까 함부로 약속하지 않고 자기 선을 아니까 함부로 넘기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사람을 편하게 만듭니다. 나이 들어서 곁에 두면 편한 사람은 뭐든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말은 샘말이 아니라 흐리지 않는 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람 마음을 여는 말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말 끝에 여유 남기기.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분이 요즘 고민을 꺼냈습니다. 요즘 자식 일 때문에 마음이 좀 복잡해요. 그러자 상대분이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애들 일은 애들이 알아서 해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말을 꺼낸 분이 네, 라고 하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같은 카페에서 다른 두 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비슷한 고민을 꺼냈습니다. 요즘 자식 일 때문에 마음이 좀 복잡해요. 이번에는 상대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시겠어요. 부모 마음이 어디 가나요? 잠시 듣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애들한테도 생각이 있을 테니 지켜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이번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말을 꺼낸 분이 더 편하게 속마음을 꺼냈고 두 분은 한참을 진솔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첫 번째 분은 답을 바로 줬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두 번째 분은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시겠어요. 방법일 수 있겠네요. 이 차이가 대화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여지를 남기는 말은 상대를 숨쉬게 합니다. 답을 주는 말은 대화를 막지만 여지를 남기는 말은 대화를 이어갑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상담 내용을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하나는 명확한 답을 제시해 이렇게 하세요. 다른 하나는 여지 있는 제안으로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여지를 남긴 대화에서 사람들이 훨씬 더 편안함을 느꼈고 대화 만족도가 64%더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함께 생각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는 답을 제시하고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는 함께 생각합니다. 이 차이가 관계를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여유가 더 중요해집니다. 사람은 답이 아니라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부드러워서 어디든 흐른다. 말도 여지가 있어야 마음에 스며든다. 여지를 남기는 말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게 오히려 더 깊은 대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대화가 편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틀렸어요가 아니라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걱정 마세요가 아니라 마음 쓰이시겠어요. 같은 상황인데 여지가 다릅니다. 답을 주지 않고 함께 있어줍니다. 단정하지 않고 공간을 남깁니다. 이게 말에 여유를 남기는 방법입니다. 지금 떠올려 보세요. 혹시 최근에 좋은 답을 줬는데 상대가 불편해했던 적 있나요? 대화가 끊긴 적 있나요? 여지를 남기면 됩니다. 처음엔 답답할 수 있습니다. 답을 알려주는 게 도움 아닌가? 여지를 남기면 해결이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답이 아니라 공감을 원합니다. 내 말에 누군가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여지를 남기는 말은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존중하는 가장 강한 방법입니다. 답을 강요하지 않으니까 상대가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단정하지 않으니까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게 관계를 편하게 만듭니다. 나이 들어서 곁에 두면 편한 사람은 답을 빨리 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지를 남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 끝에 여유를 남기는 사람이 진짜 대화를 아는 사람입니다. 5번째, 기억하는 말. 한 60대 여성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어요. 만날 때마다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요즘 새로 만난 사람들은 몇 번 보다가 자연스럽게 멀어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 질문에는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오래가는 관계와 금방 멀어지는 관계. 그 차이는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대화 습관에 있습니다. 20년 친구와의 대화를 떠올려 보세요. 요즘 무릎은 어때? 지난번에 말했던 그거 어떻게 됐어? 아들 취업 준비 잘 되고 있어?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그런데 새로 만난 사람과는 이런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요즘 어떠세요? 네, 잘 지내요. 여기서 끝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오래가는 관계에는 기억이 있습니다. 상대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다음에 만났을 때 그걸 물어봅니다. 이 작은 차이가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관계심리학 연구팀이 30년 이상 지속된 우정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오래가는 관계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대화할 때 3가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는 말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거 어떻게 됐어? 이 한마디가 상대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나는 당신이 한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내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자기 말을 기억해주는 사람을 특별하게 여깁니다. 2번째, 묻는 말을 합니다. 요즘 정수기는 어때? 이건 형식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묻는 겁니다. 요즘 어때요? 는 형식이고 요즘 무릎은 어때요? 는 관심입니다. 이 차이를 사람들은 정확히 느낍니다. 세 번째, 그 마음 충분히 이해돼. 그럴 수 있지. 상대의 감정을 틀렸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 세 가지가 관계를 오래가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습관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쉬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새 관계를 만들기보다 지금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오래된 친구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는 하나의 영혼이 두 몸에 깃든 것이다. 그 영혼을 연결하는 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작은 기억입니다. 지난번에 말했던 거 어떻게 됐어? 이 한마디가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관계가 오래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어때요? 가 아니라 지난번에 말했던 그 약 먹고 나아졌어요? 잘 지내시죠? 가 아니라 아들 취업 준비 잘 되고 있어요? 힘들겠어요가 아니라 그 마음 충분히 이해돼요. 같은 관심인데 구체성이 다릅니다. 기억이 있고 묻고 인정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관계를 만듭니다. 지금 떠올려 보세요. 오래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다음에 만나면 그 이야기를 물어보세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거 어떻게 됐어요? 이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어줬구나 하는 느낌을 줍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물어봤더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큰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요즘 허리는 어때요? 그 드라마 재밌게 보고 있어요? 이런 작은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상대의 일상에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말을 기억해주는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관계가 오래가는 사람들의 비결은 거창한 위로가 아니라 작은 기억입니다. 지금까지 말 한마디로 관계가 달라지는 사람들의 5가지 대화 습관을 봤습니다. 첫 번째, 칭찬보다 인정. 대단하세요가 아니라 그 과정이 참 힘드셨겠어요. 인정이 사람 마음을 움직입니다. 두 번째, 품위 있게 할 말 다 하는 표현.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해봤는데 괜찮았어요. 경험을 나누면 품위가 됩니다. 세 번째, 만만히 안 보이는 한마디. 저도 급한데요. 그건 제 상황상 힘듭니다. 흐리지 않는 말이 나를 지킵니다. 네 번째, 말 끝에 여유 남기기. 그냥 이렇게 해가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여지를 남기면 대화가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 기억하는 말. 요즘 어때요? 가 아니라 지난번에 말했던 거 어떻게 됐어요? 기억이 관계를 이어갑니다. 이 5가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어려운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창한 기술도 아닙니다. 그냥 작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은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하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면 오늘 이야기 중 한 가지만 써보세요. 지난번에 말했던 거 어떻게 됐어요? 그 과정이 참 힘드셨겠어요. 이 작은 한마디가 관계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바꿔가면 됩니다. 사람을 알고 마음의 여유를 얻는 곳,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관계가 더 편해지는 이야기로 계속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